이제 전날이었죠. 류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가 또 동반 같은 날 등판을 했는데 이게 원래 두 선수가 하루씩 엇갈리다가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중간에 휴식일이 끼면서 또 일정이 다시 겹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두 선수가 약간 경기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는 또 두 선수가 동시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광경이 있었는데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고요. 이제 뭐 김광현 선수 등판은 이제 그 한국에 계신 다른 동료분들께서 대신 봐주셨는데 일단 경기는 일단 둘이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참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 이제 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이 득점을 내준 다음에 다시 실점을 해서 이제 좀 패전이 된 반면에 김광현 선수는 오히려 조금 더 반대로 실점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동료들이 그 바로 다음 이닝에서 이제 득점을 내주면서 그 패전을 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래서 또 야구는 또 분위기의 싸움이구나. 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음, 일단 류현진 선수 등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기록을 한 걸 보여드리면서 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제 류현진 선수 등판을 기록한 기록지인데요. 네. 일단 그 약간 제가 좀 임의대로 표기한 게 있어서 그 실제 기록지 작성법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류현진 선수 1회는 살짝 좀 솔직히 걱정했어요. 저는 그 일단 1회 굉장히 구속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어디 좀 아픈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일단 밝혀졌고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음,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나서 이제 그 브라이스 하퍼 선수한테 이 초구 던진 게 패스트볼이 빠르지도 않은 게 한가운데로 갔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퍼 선수가 굉장히 강한 타구를 때렸고요. 그 타구 속도가 104마일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1루수 트래비스 쇼가 넘어지면서 잡았죠.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쇼가 병사를 그 베이스백을 밟질 않아가지고 그 병사를 못 만들었지만은 그 장면에서는 저는 쇼를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수비 덕분에 만약에 그 타구를 쇼가 잡지 못했으면 이제 2루타가 됐겠죠. 그럼 상당히 좀 이날 경기 생각보다 어렵게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류현진 선수가 조금 정신을 차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4회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네, 오늘 뭐 커브도 잘 들어가고 또 이제 패스트볼은 많이 안 던졌지만 뭐 세 가지 구종이죠. 커브, 커터, 체인지업이 굉장히 고르게 잘 들어가면서 상대 타자들을 이렇게 거의 완전 농락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3회, 3회 그 상위 두 타자를 연속 삼진 잡는 장면은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였어요. 맥커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 체인지업, 몸쪽 커터 이렇게 계속 교란을 주다가 백도 커터로 루킹 삼진을 잡아버렸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맥커친 선수 상당히 어처구니 없어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어제 좀 약간 심판의 어떤 스트라이크 좀 판정도 조금 선수들에게 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스 하퍼를 잡은 장면에서는 하퍼가 계속 파울을 걷어낸 상황에서 이제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잡아버리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하퍼 선수 표정도 정말 압권이었죠. 정말 어떻게 이런 공, 뭐 제가 하퍼 선수한테 직접 들어본 건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공을 던질 수가 있지?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나름 그 리그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을 그렇게 잡을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가 5회죠. 5회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딱 하위 타선 상대로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맞았죠. 근데 이제 첫 타자에게는 뭐, 첫 타자에게 맞은 2루타가 좀 제일 아쉬웠어요. 사실 좀, 그것도 약간 잘 맞은 타구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밀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타구가 멀리 날아가면서 2루타가 돼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하위 타선 상대로 그 굉장히 그 하위 타선들이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연속 안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점을 내줬고, 다시 이제 상위 타선과 세 번째 승부가 됐을 때 앞에 이제 삼진을 잡았던 맥코치나고 하포에게 또 안타를 좀 맞았어요. 이거는 좀 특히 더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였죠. 특히 하퍼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카운트에서 이제 그 약간 유인구성으로 던진 커브였는데 하퍼가 또 이거 쳐냅니다. 참 그거 장면을 보면서 대단한 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쯤부터 이제 불펜이 워밍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또 잘하다가 5회도 못 맞히고 강판되나 했는데 또 이제 그 다음 타자들을 잘 잡았죠. 그 상황에서 보면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이 말로에서 그레고리우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1년 전에 그 말로 홈런을 때린 그 타자였는데 그 제가 경기 후에도 그때 혹시 1년 전 장면 생각 안 났냐 이랬더니 아주 강하게 고개를 젓더라고요. You were against Didi Gregorius. Did it remind you of last year? No, not at all. 그래서 이제 5회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이제 5회가 이제 많이 맞긴 했지만 투구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덕분에 6회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회는 또 외려 좀 더 안정적으로 이닝 끝낼 수 있었어요. 6회만 뭐 헛스윙이 5개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구위가 살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팀이 득점을 한 이후에 실점을 한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타선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로서 60이닝을 채웠거든요. 이제 2020년이 60경기니까 사실 정규 이닝을 채웠다고 봐야죠. 이것도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요. 이번 시즌에 굉장히 다친 투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즌 막판까지 특별한 부상 없이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름 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자, 이제 김광현 선수 얘기인데요. 김광현 선수는 일단 피홈런 2개가 있었죠. 초반에 그게 피홈런 2개가 모두 솔로 홈런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이제 아쉬운 것은 6회였어요. 6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선두 타자에게 2루타를 내준 이후에 이제 주자들을 좀 다시 실점을 허용을 하고 또 주자들을 남기고 나왔을 때 이어받은 불펜 투수가 또 다시 실점을 하면서 이제 4실점이 됐습니다. 이제 본인 이제 김광현 선수 말로는 이제 약간 좀 상대 타자들이 타임도 걸고 그 투 스트라이크에서 파울도 많이 끊어 치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피츠버그가 김광현 선수를 본 게 올해가 3번째잖아요. 그만큼 눈에 익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자들의 대처 능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광현 선수가 올해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도 또 던지게 될 텐데 이제 한번 최소한 같은 지구에 있는 팀들은 이제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김광현 선수를 상대할 때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제 김광현 선수도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거를 이제 내년에 지켜보는 것도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김광현 선수는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중계 화면에 나왔는데 이 머리에 이렇게 보호대를 이렇게 모자 안에다가 이렇게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나왔어요. 이제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김광현 선수가 항응고제를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피를 돌게 해주는 블러드 시너라고 하죠.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박상을 입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 위험한 곳이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 보호대를 쓰고 나왔는데 이 보호대가 원래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투수들이 이제 타구에 머리를 맞고 다치는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개발을 했는데 투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거워가지고 투구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던 거예요. 이제 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김광현 선수도 그거를 착용하고 이렇게 던지면서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어제 등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 그렇게 그러냐고 물어보면 선수는 아니라고 하겠죠. 핑계 대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약간 좀 그 상황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구나. 약간 좀 어느 정도의 위험을 안고 지금 공을 던지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양 팀이 이제 휴식일 없이 이제 시즌을 그대로 쭉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두 선수가 이제 남은 시즌 한 번씩 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토론토 투스코치가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좀 뭐 목요일에 나오면 좋겠지만 뭐 최선의 방어는 논의해 보겠다. 약간 좀 마치 계획대로 내보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 후에는 토론토 감독이 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 그 어깨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맷 슈메이커가 다음날 선발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한 말이 다른 선발들에게 하루씩 휴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하루도 휴식을 갖고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라운드 1차전 경기까지 3일밖에 못 쉬고 나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5일을 쉬고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최상의 시나리오가 4일을 쉬고 양키스와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나와서 또 4일을 쉬고 포스트 시즌에 나오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번 등판 스케줄을 조금 더 조정을 했다면 차라리 이제 하루 더 앞당겨서 휴식일이 하루 있었기 때문에 등판 수를 살짝 바꿔서 금요일에 내보내고 현지 이곳 시간 기준이에요. 이곳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에 내보내고 이제 다음 등판을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한 경기 더 땡겨서 차라리 포스트 시즌 첫 경기를 5일 쉬고 나오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번 시즌에도 기록을 봤을 때 5일을 쉬고 났을 때 굉장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경기에 최적의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게 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뭐 토론토 벤치도 더 큰 생각이 있겠죠. 아무튼 이제 또 우리 몬토요 감독님은 일단 선발 투수를 양키즈와 시리즈 첫 두 경기 선발만 공개를 했어요. 슈메이커와 로워크가 나온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제 3판 양승의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들어가면 로테이션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 1차전은 류현진에게 맡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경기는 사실상 총력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는 현재 오늘 이제 시애틀이 패하면서 시애틀이 현재 지금 그 와일드카드 랭킹 9위에 올라있고 토론토는 8위인데 오늘 이제 시애틀이 지면서 4게임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 확정을 지을 매직 넘버는 4예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포스트 시즌에는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일을 쉬고 예정대로 나온다고 하면 그 목요일 날 미러키와 시리즈 첫 경기 선발 등판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미러키와도 시즌 두 번째 대결이기 때문에 또 미러키 타자들도 한번 김광현 선수의 공을 보고 나오는 것이고 이제 김광현 선수도 미러키 타자들을 한번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대결이 양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자주 보면 볼수록 이제 타자들이 원래 승부는 유리한 법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김광현 선수도 KBO에서 같은 팀과 여러 번 대결하는 거를 여러 번 수년간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조정 능력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잠시 포스트 시즌 그 순위권 안에서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이번 피츠버그 원정 5연전을 4승 1패로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네, 현재 이제 그 중부지구 2위까지 올라와서 일단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긴 했지만 현재 이제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시리즈까지는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중부지구만 해도 지금 네 팀이 벌써 뭐 포스트 시즌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진행될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이제 내셔널리그에선 다저스 그리고 오늘 이제 샌디에고가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또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좀 아메리칸 리그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템파베이, 화이트삭스, 오클랜드, 미네소타 그리고 오늘 양키스가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제 60경기도 드디어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놓게 됐는데요. 또 이 마지막 한 주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재밌는 소식들 갖고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미소년 김 기자였습니다.